7강 GLP-1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는 비만 치료제 시대를 연 핵심 기술 GLP-1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만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문제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GLP-1 치료제입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어 뇌에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합니다. 또한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GLP-1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비된 후 몇 분 만에 분해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GLP-1이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개량한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젬픽,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탭바운드, 마운자로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GLP-1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를 넘어 비만, 심혈관 질환, 지방간 암, 신장 질환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GLP-1을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적응증이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LP-1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강 GLP-1은 어떻게 살을 빼는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LP-1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GLP-1이 어떻게 체중을 줄이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비만 치료제가 지방을 직접 녹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LP-1은 지방을 녹이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는 뇌입니다. GLP-1은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다 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예전에는 한 그릇을 먹어야 만족했다면 GLP-1이 작용하면 절반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입니다. GLP-1는 위의 음식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간식을 찾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췌장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는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식사량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며 체중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GLP-1은 단기간의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GLP-1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치 3강 왜 GLP-1 치료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LP-1이 체중을 줄이는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GLP-1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혁신으로 평가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비만 치료제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만 치료제 시장은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GLP-1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많은 환자들이 의미 있는 체중 감소를 보였고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압과 혈중 지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료계의 관심을 한꺼번에 끌어모았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GLP-1 시장은 이제 단순한 의약품 시장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가 되었습니다. 대표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GLP-1 치료제를 통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보며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한 가지 제품만 성공한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며 복용이 더 편리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GLP-1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비만 치료를 넘어 심혈관 질환, 지방간, 신장 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GLP-1 치료제와 글로벌 기업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GLP-1 치료제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LP-1 치료제가 왜 전 세계적인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GLP-1 치료제와 글로벌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GLP-1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대표 기업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대표 제품은 오젬픽입니다. 오젬픽은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바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더 높은 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여 비만 치료제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를 개발하며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마운자로는 GLP-1뿐 아니라 또 다른 호르몬인 GIP에도 함께 작용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GLP-1 치료제보다 더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만 치료 적응증으로 승인된 제품이 탭바운드입니다. 현재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이자, 암젠,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장기 지속형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수한 플랫폼과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GLP-1 시장의 경쟁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더 편리한 차세대 플랫폼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LP-1은 비만뿐 아니라 어떤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답 75강. GLP-1은 비만뿐 아니라 어떤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GLP-1 치료제와 글로벌 기업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GLP-1 치료제가 비만 치료를 넘어 어떤 질병까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GLP-1을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그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GLP-1은 원래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혈당이 높아질 때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GLP-1 치료제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비만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간 질환입니다. 비만이 심해질수록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GLP-1 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함께 지방간 개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장 손상을 늦추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관련 임상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기도가 넓어져 수면 중 호흡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GLP-1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GLP-1은 하나의 질병만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비만을 중심으로 여러 만성 질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치료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기업을 분석할 때 현재 판매량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GLP-1의 미래 가치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LP-1 치료제의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이며 왜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科 76강 GLP-1 치료제의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이며 왜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LP-1 치료제가 비만을 넘어 다양한 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GLP-1 치료제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왜 새로운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치료제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GLP-1 치료제 역시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는 속이 메스껍거나 식욕이 너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는 구토,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육 감소입니다. 체중이 빠질 때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LP-1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 중단 후 체중 증가입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중단한 뒤 다시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한계는 가격입니다. 최신 GLP-1 치료제는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편리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횟수를 줄이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먹는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GLP-1과 다른 호르몬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을 누가 먼저 개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GLP-1 치료제의 미래 경쟁력은 현재의 성공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차세대 기술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7강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LP-1 치료제의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GLP-1 치료제는 비만 치료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뛰어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현재 많은 GLP-1 치료제는 주사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먹는 약을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복용이 쉬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듀얼 작용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GIP와 GLP-1을 함께 활성화하는 치료제입니다. 두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여 체중 감소 효과를 더욱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플 작용제입니다. GLP-1뿐 아니라 GIP, 글루카곤까지 함께 조절하는 차세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더욱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입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약 개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까요?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이 다양한 만성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적응증이 계속 추가되면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도 이제는 현재 판매량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과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경쟁은 체중 감량을 넘어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경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GLP-1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샵 78강.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GLP-1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GLP-1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GLP-1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차세대 GLP-1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반드시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약물 전달 기술, 장기 지속형 플랫폼, 제형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신약을 직접 판매하기보다 우수한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에 이전하는 전략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좋은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탁 개발과 생산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생산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국내 기업들은 의약품 위탁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GLP-1이라는 이름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임상은 어느 단계인지, 차별화된 플랫폼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기술력과 플랫폼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의 기회는 단순히 GLP-1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플랫폼과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LP-1 이후에는 어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게 될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79강. GLP-1 이후에는 어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GLP-1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GLP-1 이후에는 어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GLP-1 치료제는 비만 치료 시장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항상 더 나은 치료제를 향해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이미 GLP-1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작용제입니다. 대표적으로 GLP-1과 GIP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치료제입니다. 두 호르몬이 함께 작용하면서 식욕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혈당 관리와 체중 감소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트리플 작용제입니다. GLP-1, GIP,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동시에 조절하는 치료제입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기존 치료제보다 더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유지하면서 복용이 쉬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을 보존하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현재 GLP-1 치료제는 체중이 감소하면서 근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최대한 유지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맞춤형 비만 치료입니다. AI와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의 체질과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시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 시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 신장 질환 등 다양한 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치료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도 이제는 현재의 인기 제품보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GLP-1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편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GLP-1 총정리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투자의 핵심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0강 GLP-1 총정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8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LP-1 비만 치료제와 미래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식사를 하면 장에서 분비되어 뇌에는 포만감을 전달하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도우며 위에서는 음식 배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식욕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며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은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겐픽을 개발하며 시장을 개척했고,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와 챗바운드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GLP-1은 단순한 비만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 만성 신장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GLP-1을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 치료제라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현재의 GLP-1도 뛰어난 치료제이지만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듀얼 작용제, 트리플 작용제, 근육을 보존하는 치료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까지 비만 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기술 수출, 위탁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부에서 바이오 산업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2부에서는 기술 수출과 플랫폼을 이해했습니다. 3부에서는 ADC 플랫폼을 공부했습니다. 4부에서는 이중항체와 면역항암제를 배웠습니다. 5부에서는 SC 제형 플랫폼을 공부했습니다. 6부에서는 RNA 플랫폼을 이해했습니다. 7부에서는 CAR-T와 차세대 세포 치료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8부에서는 GLP-1 비만 치료제와 미래 비만 치료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바이오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종목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플랫폼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쌓이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단기적인 주가보다 세상을 바꿀 플랫폼 기술을 먼저 공부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미래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플랫폼 의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부에선 유전자 치료제의 원리와 미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